왜 우리는 브래드 피트의 땅콩버터에 열광했을까? 이 장면, 영화 사상 가장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먹방으로 불리는 브래드 피트의 땅콩버터 씬입니다. 인류의 영혼을 거두는 절대적인 존재 죽음이 왜 하필 이 끈적하고 달콤한 땅콩버터에 중독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심리학적 메타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혹평과 인생을 바꾼 대명작이라는 극찬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영화 조 블랙의 사랑. 오늘은 이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부터 프로이트의 심리학, 그리고 죽음이 인간에게 던지는 묵직한 철학적 메시지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작 및 배우 비하인드. 먼저 이 영화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 할리우드 자본주의가 부린 가장 사치스러운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4년작 영화 데스 테이크스 헐리데이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놀랍게도 제작비가 당시 기준으로 무려 9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900억 원에 달하는 대작이었습니다. 잔잔한 로맨스 영화치고는 이례적인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예산이었죠.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의 대저택과 100% 수작업으로 지어진 수영장, 그리고 마지막 웅장한 불꽃놀이 세트는 영화의 압도적인 미장센을 완성했죠. 무엇보다 이 영화의 치트키는 배우였습니다. 양들의 침묵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안소니 호킨스가 이번엔 품격 있는 노신사로 분의 중심을 잡았고, 당시 35이었던 브래드 피트는 인간의 몸을 빌린 신비로운 존재를 말 그대로 신적인 비주얼로 소화해내며 리즈 시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1998년 당시의 브래드 피트를 떠올려보면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태양 그 자체였습니다. 가을의 전설과 세븐을 거치며 연기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증명한 그는 이 영화에서 인생 최고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육체를 처음 입은 죽음이라는 전무후무하고도 추상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브래드 피트는 단순히 멋진 저승사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영혼을 거두는 절대자 특유의 서늘함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동시에 표현하려 고심했죠. 그래서 선택한 연기 디테일이 바로 시선 처리와 걸음걸이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극도로 적고 사물을 바라볼 때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탐색하듯 고개를 미묘하게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육체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의 어색함을 시각화한 천재적인 계산이었죠. 하지만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마틴 브레스트 감독과의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감독은 조 블랙의 그 미세한 감정적 떨림을 잡아내기 위해 브래드 피트에게 대사와 대사 사이에 엄청난 공백을 두고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 당시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연기 템포가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극심한 슬럼프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배우 안소니 호킨스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촬영이 없는 날에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캐릭터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개봉 당시에는 지나치게 느린 호흡 때문에 평론가들의 호불호가 갈렸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조 블랙을 대체할 수 있는 배우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신비롭고 찬란한 정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브래드 피트의 외모만큼이나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딸 수잔을 연기한 여배우 클레어 포란입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수잔 역을 두고 리브 테일러, 기네스 펠트로가 치열한 오디션 경쟁을 벌였는데요.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 최종적으로 클레어 포라니를 낙점한 이유는 그녀의 눈빛이 가진 독특한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극중 수잔은 영화 초반 카페에서 만난 다정한 청년과 이후 그 청년의 몸을 빌려 나타난 차갑고 순수한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혼란을 느끼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클레어 포라니는 특유의 신비롭고 맑은 눈망울로 이 복잡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시각화해냈죠. 재밌는 점은 감독이 두 사람의 멜로 라인에 극적인 텐션을 주려고 촬영장 조명을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를 보면 유독 클레어 포라니의 푸른 눈동자가 보석처럼 빛나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는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그녀의 눈동자에만 맞춤형 반사판과 조명을 비춘 연출적 집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거대한 태양 옆에서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영화의 품격 있는 로맨스의 색채를 입혀준 숨은 주역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땅콩버터의 비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렌즈를 들이대보죠. 왜 조 블랙은 땅콩버터에 집착했을까? 심리학적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와 맛을 느끼는 감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자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땅콩버터는 입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오랫동안 그 맛을 남기죠. 영원하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던 죽음에게 혀끝에 머무는 이 강렬한 점성과 달콤함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감각적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를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두 가지 거대한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삶과 사랑, 번식을 향한 에너지인 에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와 죽음, 무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타나토스입니다. 이 영화는 타나토스 그 자체인 조 블랙이 수잔이라는 여성을 만나 에로스를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본능이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조 블랙은 단순한 저승사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되죠. 메멘토 모리와 삶의 유한성. 철학적으로 이 영화는 라틴어 격언인 메멘토 모리, 즉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주인공 윌리엄 페리시는 65세 생일을 앞두고 죽음의 선고를 받습니다. 만약 보통의 인간이라면 두려움에 울부짖거나 부정했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아주 짧은 유한한 시간을 인지하는 순간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탐욕적인 부하와 맞서고 딸들에게 매 순간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의 삶이 유한해지고 그 유한함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사랑이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을 앞두고도 품격을 잃지 않는 윌리엄의 유한한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경이로움입니다. 3시간의 늪. 하지만 이 위대한 명작에도 명확한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3시간이라는 무지막지한 러닝타임입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지만요.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인물들의 감정선을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 블랙과 수잔이 대화를 나눌 때 대사 사이의 공백과 침묵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 때문에 개봉 당시 평론가들로부터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감상하는 시간 빼고는 너무 늘어진다. 로맨스 영화치고는 서사가 과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템포가 빠른 요즘 콘텐츠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는 초반 전개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유일한 진입장벽이자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생 명작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너무나 묵직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이 떠나기 전 조 블랙에게 묻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하나? 조는 답하죠. 당신 같은 분은 아닙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인생을 사랑했고 가족을 지켰으며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순간 앞에서 윌리엄처럼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이 뜨겁게 살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셨나요? 이번 영상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로드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블랙의 사랑 스토리 편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